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가장 유의미한 진화는 돌연변이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방식으로는 완전한 깨달음이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어느 순간에 질적 변화, 그러니까 잘 봐. 이거 되게 재밌거든. 신이 인격적이니까 얘가 이게 너무 널뛰는 거지. 그러니까 세종 같은 성군만 있는 게 아니고 연산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 멋대로인 거야.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신보다 더 대단한 어떠한 보편적 법칙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야. 법칙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거는 인간에게만 작동하는 것도 아니고 동물에게도 작동하고 뭐 중력 생각하면 되지. 신에게도 작동하고 다 똑같이 작동한다는 거야. 우주 안에는. 물론 그것이 환경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룰은 동일하다. 이런 식의 어떠한 보편적 법칙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법칙에만 맞추면 되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의 눈에 잘 들을 필요는 없는 거지. 이 법칙에 맞추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있고 인간이 있고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들은 각각 진리값을 조금씩 다르게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100이면 인간 뭐 신은 80을 갖고 있고 인간은 60을 갖고 있고 동물은 40을 갖고 있고 식물은 20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하면 인간보다 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신을 믿어. 그게 신중단이야. 그런데 재밌는 건 인간만이 노력했을 때 100을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값을. 신은 100을 못 찍는데. 이것도 사실은 인본주의적 관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동물도 그렇게 찍을 수 있는 놈도 있대. 그게 뭐 구미호나 용이나 이렇게 수행을 하면 인간보다 더 대단한 능력을 갖춘대. 뭐 이런 설정들을 해요. 그렇게 해서 요거를 진리 중심으로 재설정을 하는 종교가 불교, 유교, 도가입니다. 이런 종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교에서는 요 진리를 믿지. 그게 법. 불교에서는 법, 유교에서는 인, 도교에서는 도예요. 이걸 터득을 하면 성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신은 인간에서 신은 못 되는데 여기는 성인이 되는 종교. 내가 노력하면 되는. 그래서 극기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자기 수행이지 일종의 극기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게 되고. 진짜 재밌는 거는 인도예요. 인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그 인도 얘기하려고 사실은 하는 건데 인도를 보면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세계는 신의 세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래. 세 개의 단계가 있대. 색계, 무색계, 욕계는 욕망이 있는, 그러니까는 제우스 같은 신들이 사는 세계. 그러니까는 인간보다는 센데 그냥 인간 같은 욕망을 가진 신들이야. 제우스 보면 바람 피우고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 색계는 뭐냐면 형체는 있는데 존재는 있는데 그런 저급한 생각들은 없대. 다 정리가 돼 있대. 그렇게 뒤에서 구라치고 뭐 어떻게 뭐 하고 이런 건 없대. 욕망적이지 않대. 그러니까 안정돼 있는 거지. 무색계는 형체도 없고 순수한 정신만 남은 상태래.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신 플러스 육체 플러스 욕망이거든. 여기는 정신 플러스 육체인데 정신이 어떻게 보면 더 우월성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는 정신이. 그리고 여기는 정신만 있는 세계. 그리고 그 정신 중에서도 정제된 정신이에요. 산만한 정신이 아니고 다 그렇게 미세한 정신. 욕계가 6개가 있다라 그래요. 욕계 6개. 욕계 6천, 색계 18천, 18개. 이거 18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22개까지인가 있어. 내가 그거 다 찾았다고, 혼자서.
무색계 4천. 이 두 개는 정확하고 요거는 좀 들쭉날쭉해요. 전적들에 따라서 요렇게 있는데 여기는 쩔이고 이거는 하열한 거고 여기에 요 18개 안에 이게 초선천, 초선, 2선, 3선, 4선으로 나뉘어요. 이게 명상 단계예요. 명상 단계.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그래서 부처님은 이것을 넘어서서 있는 거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그게 이제 무상정 멸진정이라고 하는 거거든. 무상정을 얻으면 아라한이 되고 멸진정을 얻으면 붓다가 된대. 이거 굉장히 이런 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근데 이거를 숫자로 치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도 9, 이렇게 가도 9거든. 그래서 그걸 구차재정이라고 그래요. 9단계의 명상 방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이걸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에서 뭐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얘기예요. 이게 안 맞는 얘기예요. 예. 안 맞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좀 이따 할 건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인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 명상 상태에 내가 들잖아. 요게 초선, 2선, 3선, 4선이 나중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하고도 마찬가지거든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인데 이거를 사쌍팔배라고 하는데 사쌍 그냥 네 단계. 아라한은 경기를 밖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없어. 아나함이 사선에 있어. 아나함이 사선에 있어. 그리고 아라한은 빠져나가는 사람이에요. 빠져나가는 사람. 경기에서 로그 아웃해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내가 사다함이나 아나함에 들면 요 선정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식무변처나 공무변처에 있으면 내가 이 선정 상태에 있으면 몸은 여기 있는데 소속은 이쪽이 된다니까. 이게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한국에 있는데 노력을 해서 미국 시민권을 땄어. 그러면 나는 한국에 있지만 미국 시민권자야. 그래서 미국 법의 보호를 받아. 이해가 돼? 그래서 나를 만약에 건드리면 미국이 지랄을 해. 한국에서 건드려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뭐가 있냐면 내가 식무변처나 공무변처나 뭐 안 그러면 뭐 사선에 들어있으면 내가 여기 있지만 실제로 에너지는 저쪽 에너지랑 연결돼 있어. 그래서 그 에너지를 내가 이 에너지 말고 그 에너지를 쓰면 마치 미국 대사관에서 치외법권이 작용하듯이 그러한 이상한 일이 작동을 하기 시작해. 그걸 신통이라고 합니다. 신통이라고 합니다. 영화 매트릭스 보시면 이해하시면 돼요.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네오가 각성한 상태에서 걔는 그 매트릭스라는 세계 속으로 들어왔고 나는 이 세계 속에 존재하지만 그 매트릭스 속에 존재하지만 실제로 내 의식은 저쪽하고 연결이 돼 있지 다른 세계랑 연결이 돼 있지. 그러니까 그거를 각성 상태를 계속 유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총알이 오면 내가 그걸 이렇게 피하지. 그거는 그 세계 속의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총알을 피해? 라고 하지만 걔가 끊임없이 이렇게 피하잖아. 그게 신통이에요. 그게 신통. 신통의 원리는 이렇게 작동하는 거거든. 그러면 걔가 점점 각성 상태가 좋아져. 나중에는. 그러면
총알이 막 오면 처음에는 막 오만 오징어 같은 행동을 해서 막 피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이게 뭔가 돈 벌기 힘들다 이러면서 이러고 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나중에는 딱 이러면 이게 총알이 다 멈춘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거 올라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고급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야. 이 자식이. 예. 이게 신통의 기본 원리입니다. 신통의 기본 원리. 되게 재밌는데 그런데 이 구차 재정해서 요 다음 단계가 부처님이니까 이거는 사실 쓰레기 같은 소리인 것 같고 부처님 돌아가실 때 문헌인 팔종의 열반경 그 초기 경전이거든. 그걸 보면 부처님은 사선에서 돌아가셔요. 이렇게 한번 명상을 해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와서 여기서 돌아가요.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작동할 때는 만약에 이 어른이 여기서 돌아가시거나 한 단계를 넘어갔거나 하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사선에서 돌아가신다고 나오거든. 그 얘기는 뭔 뜻이냐면 질적 변환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질적 변환. 질적 변환이 뭐냐면 석탄이 고온 고압 상태가 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방향으로 튀어나와 버려요. 근데 그게 맞아. 왜냐하면 이 논리 구조 속으로 가면 이 쉽게 말해서 이 체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그 완전히 질이 다른 무엇으로 바뀔 수 없어.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가장 유의미한 진화는 돌연변이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방식으로는 완전한 깨달음이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어느 순간에 질적 변화를 양의 발생이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잘 봐. 이거 되게 재밌거든. 폰을 누가 만들었어요? 전화기를 벨이 만들었어. 맞잖아. 그제? 그래서 전화기가 이렇게 발전해 왔다. 맨 처음에 교환수 놓고 뭐 어쩌고 계속 발전해 왔지. 나중에는 버튼식 전화기까지 나왔어. 가정용 얘기하는 거예요. 무선 전화기 나왔고 그러다가 이거 갖고 다니는 전화기가 필요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거기에 기술이 안 됐지. 그래서 뭐가 있냐면 전화랑 연결시키는 갖고 다니는 기계가 나왔어. 그게 삐삐야. 삐삐는 전화기하고는 달라. 이 수요가 질적 변화를 일으킨 거야. 한번. 맞지? 그냥 전화기는 아니잖아. 맞지? 전화랑 연결시키는 거고 전화랑 그럼 무가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아니지. 전화를 하기 위한 방식이 바뀐 거지. 맞지? 그 전에 삐삐가 없을 때는 약속 잘못하면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지. 언제까지 하염없이. 뭔가 이제 좀 하려고 했던 거고, 근데 이 삐삐만 갖고 좀 불편했지. 왜냐면 자꾸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니까. 아니, 맞잖아. 그래서 CT폰이라는 게 나와요. 진짜 비운의 폰이지. CT폰 사업자들 다 망했을 거예요. 몇 년 하지도 못하고 바로 넘어간 도시 안에서만 이렇게 걸 수만 있는 전화였어. 받지는 못하고 도시 안에서만 가능한 서비스야. 그래서 시골 산 사람은 이게 존재했는지도 몰라. 삐삐랑은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전체적인 연결 구도로 보면 이게 이렇게 가는 건데 실제로는 한 단계씩 툭툭 튀는 거라니까. 이거는 요 다음에 나온 게 투지폰이에요. 투지폰의 최강자가 아시다시피 삼성이었지.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강자가 노키아. 지금은 사라진 핀란드의 최강 기업, 핀란드의 삼성으로 불려졌었던 노키아. 노키아가 1위였었고 삼성이 2위였었고 LG가 3위였었어요. 그래서 삼성하고 LG를 합하면 노키아보다 시장 점유율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 그렇게 해서 전화기를 통해서 이게 맨 처음에 승자는 모토로라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얘네가 삼성과 노키아가 힘을 썼었던 거지. 이거는 뭐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니까 다 아시는 얘기예요. 자, 봐봐. 또 한 판이 바뀐 거지. 전화라는 그 문제의식은 지금 상속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가 사라진 건 아니야. 이 문제의식은 계속 상속하는데 이거는 연결로 되는 게 아니고 한 단계씩 너를 뛴 거야. 맞지? 이런 걸 보고 질적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양적인 것이 질적 변화를 촉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스티브 잡스가 갑자기 샘표 깻잎을 들고 나와가지고 시대를 바꾼 거 아니오. 이 깻잎 같은 걸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이것이 뭐 이러면서 약을 팔았는데 지금까지 최강자가 됐지. 애플이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 세계 1위 기업이 됐지. 야,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그게 스마트폰이잖아. 우리가 아는. 요게 어느 정도 지나다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삼성 갤럭시는 애플의 아이폰을 안 뺏겼다라고 말하지만 이제 두 종류의 관계가 있는 거야. 아이폰은 갤럭시가 없었어도 존재했던 거고, 갤럭시는 아이폰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물건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종속관계를 우리가 인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맞잖아.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이상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포화 상태가 된 거지. 그러면 누군가가 또 나와서 이 양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또 다른 질적 변화를 일으킬 거예요. 그게 나면 좋지. 안 되면 뭐 누군가는 할 거야. 그 시기가 언제냐? 몰라. 누군가 나와. 또 다른 스티브 잡스가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식은 지금도 스마트폰이에요. 계속 전화라고 하는 걸 가지고 상속을 하는데 요 흐름은 계속 가는 거고, 요게 이렇게 갔다가 어느 순간에 딱 바뀌어서 다시 이렇게 갔다가 또 한 번 올라갔다가 다시 했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 이게 질적 변화. 그리고 저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돌연변이 같은 거예요. 앞에 것과의 인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앞에 것과의 인과로 만들어져. 그래서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같은 탄소지만 그걸 우리가 대등 관계로 보진 않잖아. 예.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여기서 사선에서 열반을 하신다라는 걸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보는 거는 굉장히 미개한 생각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되게 재밌는 생각은 뭐냐면, 지금 신이야 내가. 명상을 하면 그 명상 상태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지금 신이라니까. 그래서 신통을 일으켜. 그러니까 죽은 뒤에 신이 되는 문화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지금 당장 신이야. 그래서 인도에서는 깨달은 사람은 외부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중국에는 그게 없어. 중국에는 그게 없어. 그건 이제 이론론과 이원론의 문화 배경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오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거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내용인데 이런 거를 내가 잘 안 해주는 이유는 이런 게 조회수 잘 안 나올 거야 나중에. 재미는 있는데 누가 이걸 듣고 있겠니? 뭐 이런 거가 되거든. 근데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바뀌어. 그리고 그것을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연장은 연장이지만 실제로는 단절이에요. 실제로는 단절. 그래서 인간이 진화할 때도 돌연변이를 통해서, 그리고 물속에 살다가 무트로 나온 거 어떻게 보면 돌연변입니다. 물고기가 계속 오래 물에서 수영하다 보면 저절로 인어가 됐다가 사람이 됐다가 이렇게 되느냐?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종에 중간고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진화에서는 중간고리가 없는 거는 대부분 다 돌연변입니다. 한 놈이 이상한 또라이가 하나 나온 거지.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것도 그 또라이가 세상을 바꾸지 노력하는 사람이 바꾸진 않아. 노력하는 사람은 안정적으로 유지해 가도록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인도에서는 신통이 작동하느냐? 그것은 실제로 이 세계 속에 존재하지만 그 내가 명상 상태에 들면 그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설정이에요.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부처님의 고행 이야기, 6년 고행 뭐 이런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